현금 청산당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억울하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거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입니다. 여러분, 공공재개발 말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사실 이제 뉴스 기사 보면 여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됐다, 여기도 공공재개발 몇 차 후보지로 지정됐다, 막 이런 기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헷갈리는 거는 어떤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에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어떤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2021년도 2월 4일 이후로 신규 매매 계약하면 현금 청산이래 막 이러다가 언제는 국회 본회의 의결일 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또 입주권이 나온대. 근데 이게 또 구역이 세부적으로 가면 또 달라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헷갈리고, 도대체 도대체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정비사업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비사업 자체는 도심지의 노후 불량한 건축물을 새롭게 아파트로 재정비하는 걸 정비사업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일전에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죠.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차이점. 가장 쉽게 얘기할 때는 아파트를 다시 짓는 거를 재건축, 다세대, 단독주택, 다가구 등을 다시 정비하는 거를 재개발, 이 정도로만 구분해도 90%는 구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보통 말하던 재개발과 재건축은 민간 재개발, 민간 재건축입니다. 민간은 오늘 이야기할 주제랑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게 중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 청산 당하는 기준점들이 있다라고 하던데, 아니, 민간 재개발도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상관없어요. 민간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러면 공공이 문제인데, 우리 이 공공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직접 시행 정비사업과 공동 시행 정비사업입니다. 우선 공동 시행 정비사업부터 이야기해 봐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공동 시행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이 있게 되는데, 이때 이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5, 6 부동산 대책에서 출발한 게 공동시행자 방식의 공공재개발이다. 8, 4 부동산 대책이 공동시행자 방식의 공공재건축이다. 그럼 직접 시행자 방식은 나머지 하나, 2, 4 부동산 대책으로 지정된 게 바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직접 시행자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뉴스 기사를 봤더니 2, 4 부동산 대책의 어떤 후보지다 라고 말하면, 이거는 직접 시행자 방식이구나. 그리고 2, 4 부동산 대책의 다른 이름이 3080 플러스 대책이거든요. 3080 플러스가 붙어 있다. 이거는 직접 시행자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분을 한 이유 자체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로 직접 시행자 방식이랑 공동 시행자 방식은 사업 주체가 달라요. 우선 공동 시행자 방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도정법상에서도 정의가 내려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원래 도정법상의 조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민간 주체들이 모여서 조합을 설립하는 게 기존의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인데, 공동시행자 방식은 여기에 공적 영역이 투입되는 거죠. 공기업인 LH, SH 등이 같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게 되는 게 공동시행자 방식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동시행자 방식 자체는 약간 좀 공익성을 확충하긴 하지만, 그래도 민간, 즉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존재한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인데, 직접 시행자 방식 같은 경우는 말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 일단 민간 조합이 해산돼 버려요. 그리고 LH, SH가 진행하는 게 바로 공공 직접 시행자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공공재개발들 보다 보면 5, 6 부동산 대책의 공동시행자 방식의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환영을 하거든요. 우리도 공공재개발 지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공동시행자 방식이고요. 2, 4 부동산 대책의 직접 시행자 방식은 이거 지정돼도 좋은 거 맞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요.
지정됐더니 야 이거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 이거 현금 청산되는데 하면서 막 반대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주변 사람들도 이거 이사대책 공공재개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우리도 지정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조합들이 사실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주민들의 눈치들이 보이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파트 브랜드의 선택권을 주겠다라고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 LHSH가 사실 약간 저퀄리티의 아파트라는 인식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면 민간에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자이라든지 레미라든지 힐스테이트라든지 이런 고급 브랜드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건설 단가들을 조금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그렇다 보니까 닭장 아파트 짓는다라고 말하면서 반대하는 주민들도 솔직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공공으로 가면 용적률 인센티브라든지 각종 지원 대책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장단점들이 공존하는 게 현재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이 있으니 바로 현금 청산 기준일입니다. 현금 청산을 당하게 되면 내 아파트 입주권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사 반대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현재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에 대한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그런 구분할 필요성이 있게 되는데 일단 공동시행자 방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쟁점이 많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입주권이 정확하게 나오는 물건을 매매 계약했다라고 하면 별로 문제가 없거든요. 딱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2020년도 9월 21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 지어지는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공동시행자 방식 같은 경우는 현금 청산 당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공동시행자 방식으로 지정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였다 보니까 실거주가 가능한 매물이 아닌 이상은 매수하려고 해도 매물조차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사부동산 대책이 직접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원래 이사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는 2021년도 2월 4일 이후로 새롭게 매매 계약을 체결한 물건들 같은 경우는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라는 게 대책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니 여기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으로 지정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현금 청산 당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억울하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할 때 경과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바로 언제냐? 국회 본회의 의결일 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사람들까지는 우선 공급권을 주는 걸로 바꿔버렸죠. 그럼 그 국회 본회의 의결일이 언제냐? 6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 30일 이후로 새롭게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은 아직도 현금 청산 쟁점이 있다는 사실들도 여러분들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이사부동산 대책이 공공재개발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매수하면 현금 청산 당하니까 애초에 사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라고 정리 드리려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만 끝내면 참 좋은데 국회 본회의 의결일 때 그때 개정된 법률들이 몇몇 가지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표적 정비가 된 게 바로 무엇이냐면 공공주택 특별법이 바뀌었거든요. 이사부동산 대책의 뚜껑을 열어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있고요.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이 있게 됩니다. 이 두 사항의 근거 법률이 다른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대해서 진행되게 되는 사업이고요.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따라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공공주택 특별법은 개정을 했는데 도정법은 개정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이사대책 내용 중에서 어떤 거는 현금 청산 대상자가 2021년도 6월 29일 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쳤다라고 하면 우선 공급권이 부여가 되는데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으로 가게 되면 2021년 2월 4일 이후로 새롭게 매매 계약 체결한 사람들은 우선 공급권이 안 되는 이중적인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알아야 내가 이거 살 수 있어 없어 라고 하게 되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지금까지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발표가 된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구제가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도정법으로 가는 게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나요? 라고 하면 이사대책으로 가는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직도 현금청산 기준일이 2021년도 2월 4일이다. 이런 부분까지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복잡하죠? 그래서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정비사업이 어떤 공공재개발인가, 어떤 정책으로 가는 것인가, 현금청산 기준이 무엇인가가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 어떤 정책이 어떤 구역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표를 한번 준비해 드렸으니까 이걸 보면서 해당 구역이 어떤 정책으로 가는 것인지를 구분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헷갈리실 거예요. 이게 공공재개발이다 뉴스를 보긴 하는데 이게 너무 정책이 많다 보니까 이건 봐도 그냥 머릿속이 혼란스럽기만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렵지 않게 구분하는 거 딱 3가지만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민간은 상관없다. 괜히 민간 재개, 민간 재건축 가서 이사대책 이후로 3일 현금청산이라던데 이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직접 시행자 방식과 공동 시행자 방식을 구분해야 된다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같은 경우는 이사 부동산 대책으로 간 사항들이라 한다 하더라도 아직 도정법은 개정되지 않았다 보니까 도정법으로 가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도 현금 청산 기준일이 2021년도 2월 4일 이후로 새롭게 매매 계약하면 현금 청산이다. 이렇게 3단계로 정리해 보시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이게 정비 사업이 정말 어렵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게 신문 기자님들이랑도 제가 통화를 많이 하는데 이게 기자님들도 헷갈려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자님들이 정리해서 기사를 써도 일반인들인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어렵고 복잡한 정비사업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제가 다시 출연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